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금융 안정성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또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바로 이 순간 은행 창구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이 상황을 버텨낼 준비가 되어 있을까?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굳게 닫힌 은행의 문. 겉보기엔 화려한 은행 로비. 그 뒤편에서는 지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속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 그 핵심에는 바로 이 스트레스 DSR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혹시 나중에 금리가 오를 수도 있으니 그 위험을 미리 계산해서 지금 빌릴 수 있는 돈을 아예 줄여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오르지도 않은 금리를 가정해서 선제적으로 대출 한도를 깎아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의 대출 절벽을 만든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게 그냥 이자가 좀 비싸진다. 이 정도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은행들이 말 그대로 아예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집 가진 분들, 갭 투자하신 분들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우리 직장인들 많이 쓰는 마이너스 통장까지 전부 다 막히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대출 중단 사태인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상황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돈맥경화라고 합니다. 정말 딱 맞는 비유죠. 우리 몸의 혈관이 막히면 피가 안 통하는 것처럼 시장에 돈이 도는 혈관을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꽉 막아버린 겁니다. 유동성 공급이 완전히 차단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아서 먹고 사는 게 은행이잖아요. 그런데 대체 왜 스스로 영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그는 걸까요? 바로 이 슬라이드에 그 답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하라고 하니까요 라고 말하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뒤에는요. 은행들의 아주 냉혹하고 처절한 생존 본능이 숨어 있어요. 은행들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건 바로 자기들이 담보로 잡고 있는 이 부동산 가치가 폭락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행들이 밤마다 꾸는 악몽의 시나리오입니다.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첫째, 집값이 뚝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빌려준 돈보다 집값이 더 싸지는 소위 깡통 아파트가 막 생겨나겠죠. 그런데 집주인이 이자도 원금도 못 갚아요. 그래서 은행이 이걸 경매에 넘겼는데 팔린 가격이 대출금보다도 적다? 그럼 그 손실은 누가 책임지나요? 네, 고스란히 은행이 다 떠안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은행이 가장 무서워하는 폭탄인 거죠.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곧 장대비가 쏟아질 게 뻔히 보이는데 바로 그 직전에 고객한테서 우산을 확 뺏어버리는 거죠. 이건 생존 본능입니다. 은행은 지금 여러분의 사정을 봐주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부실 폭탄, 그게 터지기 전에 미리 도망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은행의 이런 이기적인 생존 전략에 가장 치명적으로 다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 날카로운 칼날은 결국 가장 약한 고리, 우리가 흔히 영끌족이라고 부르는 분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네, 영끌족. 영혼까지 끌어모았다는 뜻이죠.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그 시절, 내 모든 것과 빌릴 수 있는 모든 빚을 끌어모아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분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분들이 지금 가장 위험한 덫에 걸려버린 겁니다. 이들이 경매로 가는 길,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정말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첫째, 대출 만기가 다가왔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둘째,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려고 해도 이 새로운 DSR 기재 때문에 대출이 안 나와요. 꼼짝없이 막히는 거죠. 셋째, 그럼 원래 은행이 줄어든 한도만큼 원금을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당장 현금이 어디 있겠어요. 넷째, 그럼 집을 팔아서 갚으려고 해도 지금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서 집이 팔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단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집이 법원 경매로 넘어가는 걸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빠진 덫이 이제는 하나둘 모여서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위기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더 이상 상상이나 예측이 아니라는 걸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서울 아파트의 임의 경매, 그러니까 은행이 강제로 경매에 넘기는 건수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얼마나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지 보이시죠?
이건 영끌족의 붕괴가 이미 시작됐다는 아주 명백하고 무서운 신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강력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시장이 좀 식는 조정기가 아니다. 이건 거대한 강제 경매 대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 경고 절대로 가볍게 들어서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대출이자를 못 버티는 사람들이 집을 막 던져요. 공급은 넘쳐나죠. 그런데 이 집을 사줄 사람이 있나요? 대출이 막혔으니 오직 현금 부자들만 살 수 있는 겁니다. 수요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공급은 넘치는데 수요가 없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경제학의 기본 공식이죠. 자, 그럼 이렇게 혼란스럽고 무서운 상황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겠죠? 이 위기를 고통스럽지만 어쩌면 반드시 필요했던 정상화 과정이라고 본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뭘 해야 할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과도한 대출을 안고 계신 주택 소유자분들, 지금은 수비 전략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곧 괜찮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은 일단 접어두세요. 아주 냉정하게 현실을 봐야 합니다. 우리 집 현금 흐름을 당장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서 이자 낼 돈부터 확보하세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 경매로 모든 걸 날리기 전에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과감하게 파는 것, 즉 손절매가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점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반면에 지금 집이 없는 무주택자분들이나 집을 사려고 준비 중이던 분들, 여러분에게는 어쩌면 일생일대의 기회가 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섣불리 뛰어들 때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현금 채굴, 즉 돈을 악착같이 모으면서 시장을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공포에 질려서 던지는 좋은 집들을 아주 싼 값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거든요.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지금부터 법원 경매 사이트를 계속 들여다보고 경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철저히 공부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이 시간에 당신의 인생에서 그저 견뎌내야만 했던 끔찍한 위기로 기억될까요? 아니면 위기 속에서 기회를 포착해 인생의 흐름을 바꾼 엄청난 기회로 기억될까요? 그 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지금 당신의 선택과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